안녕하세요, 이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가 어느 고도 문명이 건립한 감옥이 아닐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구가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감옥에 사는 것 치고는 살만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가설을 내놓은 사람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아직 밖의 세계를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살만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종교에서 얘기하는 천국, 극락세계 등등 다 지구보다 살기 좋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더 좋은지는 모르지만요. 이 가설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생태학자 앨리스가 발표한 가설입니다. 그럼 생태학자인 이분은 왜 지구가 감옥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분은 이에 대해서 4가지 이유를 내세웠는데 이 4가지 이유는 사람의 생태 특성이었습니다. 사람은 지구의 환경에 살기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리가 아픈 건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앨리스가 말한 겁니다. 사실 저도 허리가 많이 아프긴 하지만요. 이 허리가 아픈 건 생태학적으로 봤을 때 지구의 인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지구의 중력에 비례해보면 중대형 동물들은 직립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덩치가 좀 큰 동물 중에서 사람 외에는 직립하는 동물이 없습니다. 저의 기억으로 어렸을 때 사람은 왜 직립을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은 두 손을 비워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가 영상 편집을 해야 한다든가 등등. 그런데 현재 지구에서 발굴한 화석을 보면 제일 오래된 인류의 화석은 390만 년 전인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직립했습니다. 만약에 사람은 유인원이 진화해서 온 거라면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서서 걷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아주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왜 이 사람들은 갑자기 일어섰을까요? 우리 사람의 피부는 너무 약해서 지구에서 생존하기에 너무 부적합하다고 합니다. 빛을 엄청 무서워하죠. 지구상 다른 동물들은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동물들을 생각해보세요. 1년 360일 땡볕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왜 햇빛 아래서 10분만 노출돼도 알레르기 반응이 올 수 있고 몇 시간 노출되면 화상의 위험까지 있잖아요. 지구에서 사람 외에 다른 동물들은 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처럼 털이 없잖아요. 그럼 사람은 몇백만 년 동안 진화해 오면서 왜 털이 없는 것으로 진화를 했을까요? 이건 진화가 아니라 퇴화가 아닌가요? 왜 생존에 제일 중요한 털을 진화해서 없애버렸을까요? 이건 진화론에 적합하지 않잖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우리가 다른 행성에서 왔다면 우리가 원래 살던 행성은 태양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을 겁니다. 일광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거죠. 사람은 출산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임신해서 출산할 때 머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른 동물들과 선명하게 구분이 되죠. 다른 동물들은 조전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출산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죠. 초원이든 산림이든 혼자 자기 집에서 혼자 출산하잖아요. 심지어 일부 동물들은 한 번에 몇 마리씩 출산을 하잖아요. 말을 예로 들어봅시다. 말이 출산하면 아기 말의 크기를 보세요. 그리고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달리기까지 하잖아요. 아기 말은 거의 엄마 뱃속에서 다 자라서 출산을 하잖아요. 우리 사람은 태어나서 최소한 1년이 지나야 달릴 수 있잖아요. 말이 이런 출산 방식을 가진 이유는 생존 때문인데 태어나서 사람처럼 1년간 거동이 불편하다면 다른 포식자한테 잡아먹힐 가능성이 높잖아요. 일반 포유류가 출산한 아기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판다 아시죠? 그렇게 큰 덩치에서 출산한 아기를 보면 엄마 주먹보다도 작습니다. 곰, 사자, 호랑이 등등 다들 방금 출산한 아기는 아주 작습니다. 왜냐면 다른 포식자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도 다른 포식자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큰 아이를 출산해야 할까요? 그래서 생태학자인 앨리스의 말에 따르면 인류는 진화의 최고점으로 이 출산의 어려움은
자연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또 다른 한 가지 부분은 사람은 만성질환에 많이 시달립니다. 다른 동물은 없어요. 심지어 다른 동물들은 병에도 잘 걸리지 않아요. 반대로 사람은 기온이 조금 변하든가 조금만 기존과 달라지면 병에 아주 쉽게 걸리게 되죠. 그리고 사람의 음식은 가공하지 않으면 먹기 힘듭니다. 먹으면 바로 병에 걸리죠. 그런데 개나 고양이나 다들 가공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음식을 먹잖아요. 아니, 집에서 키우는 애들 말고요. 그건 사람이 가공한 음식을 주니까 먹는 거고, 야생에 있는 친구들은 다 자연적인 음식을 먹잖아요. 그런데도 그 친구들은 병에 잘 안 걸립니다. 얘네의 소화기관은 그렇게까지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사람들은 불을 피우지 않으면 바로 얼어 죽습니다. 사람도 자연의 산물로서 다른 어느 동물도 불을 피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보일러가 없고 핫팩이 없었을 때 자주 동상을 입잖아요. 심지어 옷을 입었는데도 말이죠. 동물들을 보세요. 겨울에 그 눈밭에서 그렇게 뛰어놀고 해도 동상에 걸리지 않아요. 앨리스 박사는 아주 강조하는 게, 이런 문제점들은 지금 현대의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사람이 탄생하고부터 쭉 겪어온 것이라고 하죠. 이상 문제점들을 종합해봤을 때 사람은 절대 자연적으로 진화해온 고등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뇌가 엄청 발달한 것 외에는 다른 것들은 지구에서 생존하기에 너무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솔직히 개와 1대1로 맞짱을 뜬다고 생각할 때 절대적으로 이길 자신이 있나요? 그런데 어째서 사람은 이 지구를 통치했을까요? 피부도 이렇게 약하고 음식도 강화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날씨가 추워지면 또 불도 피워야 하고 병에도 잘 걸리고 허리도 아프고 게다가 출장까지 힘들잖아요. 앨리스 박사는 또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일부 사람들은 지구에 살면서 귀속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느낌상 생활이 엄청 고독하고 냉담함을 느낀다는 거죠. 만약에 인류가 진짜 외계인이 지구에 가둔 범죄자라면 인류의 조상은 상당히 대단했을 겁니다. 옛날에는 인류는 우주여행을 하면서 침략하고 약탈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고도 문명을 만났는데 싸움에서 져서 그 문명이 우리를 지구에다가 가두어 놓은 거죠. 그럼 그 문명은 왜 우리를 다 죽이지 않았을까요? 고등 문명으로서 한 개 종족을 멸종시키게 하는 연민이 있었겠죠. 그래서 살아남은 아담과 이브를 지구에다 던져놓고 자생자멸하기를 원했던 거죠. 살아남든 죽든 환경이 생존에 적합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런데 예상 밖으로 사람들은 진짜 살아남았죠. 그래서 그들은 사자를 파견해서 10개월을 전수하고 전에는 나쁜 사람들이었지만 이 10개월을 지키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이 사자가 누군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사실 우리는 지구에 사는 노동 교화를 받는 범죄자들입니다. 아니, 신은 왜 우리에게 와서 바로 10가지 하지 말라고 10개월을 던져줬을까요? 10개월이 바로 이런 겁니다. 당시 모세가 산으로 가서 받아온 게 바로 이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다시 본성을 내보였습니다. 사람은 아주 폭력적인 동물이죠. 사람의 폭력적인 거하고 다른 동물들의 폭력적인 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호랑이나 사자나 폭력적이고 살생하는 건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배만 부르면 절대 더 많은 살생을 하지 않죠. 그런데 사람의 폭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즐기는 거죠. 사람은 어느 누구를 먹기 위해서 죽이지는 않잖아요. 어떠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생을 하죠. 그래서 애초에 우리를 지구에 감금한 그 사람들은 니네가 발전하더라도 내부 투쟁으로 번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그들의 능력으로 지구 밖에 뭐가 있는지 모르게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를 그렇게 관측해도 다른 생물을 찾을 수 없는 거죠. 어떤 결계로 우리를 가두어 놓은 겁니다. 아니면 어느 날 우리가 다른 생물을 발견한다면 또 침략하러 갈 거잖아요. 사실 이 이론은 또 처음에 얘기했던 외계 문명 창조론과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아누나키가 지구에 와서 채광하는 것도 중노동이잖아요. 그러니 노동 개조에 적합한 거죠. 즉 아누나키는 우리를 지키는 교도관이고 우리는 중노동으로 금을 캐고 아누나키는 우리를 감시하고 즉 우리는 노예가 된 셈이죠.
지구가 감옥이라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간수는 어디 있을까요?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가끔 발견하는 UFO가 간수라고 합니다. 가끔 한 번씩 와서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결계를 덮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어디를 침략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등등 감시하러 오는 거라고 합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달이 간수라고 합니다. 달은 아주 특별한 천체입니다. 이 달에 대해서는 향후에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달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누가 만들어 놓은 건지 왜 한쪽만 우리를 향하는지 모릅니다. 즉 크기나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방식이나 등등 어떻게 봐도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 달이 바로 고등 문명이 지구를 감시할 수 있게끔 그 자리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합니다. 이 고등 문명이 달에 거주하고 있는지는 모르죠. 그냥 지금 우리의 무인 정찰기처럼 무인 위성 감시 시스템인 거죠. 그럼 종교학자들은 지구를 감시하는 사람이 바로 천사라고 합니다. 종교에서 천사가 나타난 제일 오래된 문서에서 워처라고 기록했습니다. 즉 지구를 감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또 일부 종교학자들은 우리 지금의 육신이 바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입힌 죄수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의식의 존재여서 어디 가고 싶으면 바로 갈 수 있는데 무형인 우리를 석박하기 위해서 육신이라는 아주 무겁고 제한적인 죄수복을 입혔다는 겁니다. 이건 중국의 여화가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과 일치합니다. 여화는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고 그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영혼을 불어넣었다는 건데 즉 흙으로 만든 죄수복에 우리를 가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종교에서는 윤회, 환생 등등 죽으면 다른 좋은 곳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육신이라는 죄수복을 입고 형량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육신이라는 죄수복을 벗고 석방하게 되고 원래 우리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죠. 사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천국, 불교에서 얘기하는 극락세계, 어떻게 보면 거기가 원래 우리가 살고 있었던 세계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